만약에 북한이 오케이 우리 지난번 천안함 잘못했다. 금강산 건강 필요하게 잘못했다. 개성공단에서 목에 힘준 거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라고 오면서 핵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을 정량화시키면서 핵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 25년 전부터 1994년 남북 제네바 합의문 나올 때 그 당시에 제가 안기부 특보대인데 그 당시에 북측 대표 단장이 김계관 금년치 14세 북한 외무성 일부상 이자가 그때도 외무성 일부상 지금도 외무성 일부상 무서운 체제입니다. 북한 이면수 목사님 말하기 이 얘기예요. 저기는 프로들을 앉혀서 노예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죽어야 나갑니다. 물론 도중에 말 안 들으면 쏴 죽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60대 후반은 아주 청년이고 70대 초중반에 남조선 문제 20, 30년 다룬 노래한 프로들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통일부에서 그러고 외교장관이 뭐라고 댕기고 있고 하여튼 제가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막말이 난무하는데 제발 그래서 가정과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공정하고 당당한 표현으로서 사실과 진실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국민 현명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노예한 대남 공작 전문가고 선전선동 프로들입니다. 지금 저쪽에 나타나는 이성권이다 김영철이다 보세요. 그 잔뼈가 20년 이상 국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아무나 중요한 자리에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열린사회의 강점 같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최대의 취약점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김용선 북한 대남 담당 비서 우리 말하면 통일부 장관 겸 그 당시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했겠지만 하도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자주 왔으니까 내래 지금 남조선 통일부 장관 몇 명째야 그러더래요. 하도 많이 바꾸니까 얘는 또 누구냐고 할 정도입니다. 부끄럽고 교만한 우리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북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보지 말라 이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운동권적인 시각에서 거리의 투쟁구호의 개념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잡힙니다. 발목. 핵 문제는 따라서 장기화를 각오하시고 장기화의 과정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 북한은 이 김계관이라는 자가 이미 25년 전부터 우리한테 대놓고 남조선은 핵 문제 당사자가 아니야. 빠져. 상대 안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핵 문제 나와? 그건 그야말로 립 서비스예요. 추상적인 구호입니다. 기억하신 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나온 날 제가 그때 요즘 열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목이 잠시 안 돼. 그때 내가 좀 목이 이렇게 쉰 상태인데 TV조선에서 하도 급하게 SOS 와서 판문점까지 잠깐 갔습니다. 근데 아직 판문점 선언이 안 나왔어요. 근데 방송 앵커가 9시 생뉴스입니다. 나가 보니까 이제 선언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오 마이 갓 그랬습니다. 이거 생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때. 이건 비핵화 선언이 아니다. 핵 문제가 맨 RFC로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너무 큰 구멍이 크게 떠 있다. 저하고 거의 똑같은 소리를 저쪽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거의 동시에 얘기하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건 같구나. 즉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것이 키워드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내겠다는 얘기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족 공조론으로 가는 것이지 한미 공조가 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꿈은 같대. 현실을 직시하는 표현을 제가 대놓고 때렸습니다. 이거 간단치 않다. 크게 잘못하면 북한에게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논리에 휘말릴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한미공조 외에는 대안이 없고 민족공조는 한미공조가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쟤들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지 남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계관이 말대로
남조선은 핵 문제는 이건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미지하고 상대니까 니들은 그냥 우리 민족끼리만 하면 돼. 이산가족, 교류협력, 관광.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언마다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핵 문제는 항상 뒤에 원론적이고 추상적 얘기만 돼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왜 직시하는데 우가 있고 좌가 있습니까? 여가 있고 야가 있습니까? 왜 이 현실에 한국과 미국과 의견이 다릅니까? 한미공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문 방송을 보셔서 아시고 또 저희보다 더 빨리 어떤 때는 SNS를 접하시는데 우리 소위 이 분야 전문가들은요 이제 인터넷 들여다보고 뭐 어디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오랫동안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 행동 양태를 전략 정보로 다뤄보고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보고 김영삼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같은 일을 제가 맡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향과 방법보다 북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과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열린 사회 정권이 좌에서 우로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우에서 우로 바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점잖게 경고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우파 정권에서 함부로 이렇게 기조를 바꿔버리면 이거 결국은 우리 혼란과 북한의 이득만 가져온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했길래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하고 안타깝게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에서 우로 바꿔도 바뀌고 좌에서 우로 바뀌면 말할 것도 없고 우에서 좌로 일관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선전선동 심리공작 신경의원 전략정보전 전술첩보전을 할 때 훨씬 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과 방법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자치의 혼선이 우리 여야 간의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은 우파 인사들을 적으로 취급합니다. 적. 대화가 된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무섭게 우리 사회가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총성 없는 사상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예 안보 문제만 나오면 여야 간의 대화가 불가능해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한미 동맹이 지금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뭐 저 얘기 아니고 미국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진보적이고 좌로 편향된 정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인지도 몰랐다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고 무섭게 몰아붙이는 건 참 걱정이 된다. 노무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유턴했다가 또 두드려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1년 반 만에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마 신문에 나갔을 겁니다. 조금씩. 예. 그 미국 제야 이사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제야가 아니고 조야. 조야라는 것은 정부 안팎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의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속하고 이걸 잘못하다가 이게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굉장히 강한 우려가 여러 차례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북 군사비서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 저항을 보고 참 기가 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안보계 장관, 너 장관 간두고 나가면서 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분탕질하는 문서에 합의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놨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을 왜 이렇게 미워해? 육사 출신이 그렇게 미워요? 이런 표현을 또 주변에 우리 국방 김홍태 목사님 국방대학원 제자들 태반이 육사인데 다 지금 대장, 소장, 중장 다 전역해서 지금 70대 노인들인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한국군의 주력이 누구야? 근데 군사합의서하고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그러고. 이 합의대로 이행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제가 목이 아파서 긴 얘기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미연합작전 체제의 정상적인 가동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간의 중평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찰을 못하게 하면 연합작전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LLL을 인정한다고 해놓고서 LLL 가운데다가 평화수역을 만들어 놓으면 한마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최근에 우리 제자 신원식 장군이 TV조선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신장군한테 여보 그 얘기를 빠뜨렸어. 북한의 어부는 조선민민군 해군이 관할하는 겁니다. 해군 병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100% 어민이지만 LLL 근방에 들락거리는 건 조선민민군 해군이 관할한다니까. 승선에 있어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우리는 100% 순수한 백령도 어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100번 해야지 안 믿으면 그만인데 이번 합의문을 보고 사실상 LLL이 무력화됐구나.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이 대단히 제약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매티스 장관 말 그대로 표현합니다. 일시적인 중단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런데 이 군사훈련, 군사합의대로 하게 되다 보면 정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접 정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근접 정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고공정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참. 조선인민군 야전이 잘 요새화되어 있고 지역화되어 있고 이 정보 서로 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인공위성에 보입니까? 글로벌 호크에 잡혀요? 잡힐 수도 없는 최전선 근접 영상 감청 첩보를 막아버리면 연합훈련을 뭘 믿고 합니까? 한국군이 지금 뭘 믿고 이런 훈련을 한다는 얘기냐? 만약에 이리라도 내년에 또 한미연합훈련이 봄에 중단되면 한미연합사는 사실상 형해화 공개에 뜹니다. 이렇게. 저만에 틀리면 저한테 내년에 술 한잔 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사님한테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술이 늘었습니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한미연합사가 형해화 된다는 얘기는 전자권 당신들이 달라고 하는데 빨리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가져가라. 전자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자주국방되고 군사주권을 회복합니까? 어떤 운동권 여당 국회의원이 요즘 함부로 막 떠들고 다니는데 맨 대모만 했던 친구들이 지금 요즘 실세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아 군사주권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뜻이고 자주국방은 무슨 뜻이야? 미군도 자주국방을 못해서 아프간에 나토군이 들어가 있고 걸프전 때 34개 국가가 들어갔습니다. 현대 국가의 안보는 집단 안보가 아니고 공동 안보입니다. 컬렉티브 세큐리티가 아니고 커먼 세큐리티. 테러와의 전쟁이 집단 안보로 대처할 수 있어요? 테러와의 전쟁은 영역이 없고 대상이 없고 전평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안보입니다. 민군 간이 구분이 안 돼. 그게 9.11이야.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의 안보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을 건드려. 일본을 건드리면 대만을 건드려. 그러면 이 지역에 핵무장 러시가 발생해. 그럼 국제사회가 크게 흔들려. 따라서 사우스 코리아의 남북 대화 차원에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용납할 수 없는 국제 문제야.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다룰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보편의 인류 가치에 의한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유엔의 국제 문제야. 그런데 인권 문제만 거론하면 이쪽에 요즘 잘 나가는 친구들은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머릿속에는 자극이란 표현이 무슨 뜻이고 전쟁을 뭔지 알긴 아느냐? 갑갑한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그들의 인격과 가정을 존중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르면 물어라. 우리 35, 국방대학원에 제가 83년 11월에 부임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35년째 북한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공작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겸허하게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북한은 아까 이면수 목사 말씀대로 언젠가는 무너질 체제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정신력은 너무 강하고 무섭도록 살아있다. 한국 정부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5년마다 정권 바뀌는 동안에 장관을 셀 수 없이 바뀌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민들 관심도 없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어제 그제 지금 사우디 카쇼기 언론인이 지금 터키 영사관에서 지금 피살됐다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이거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자가 지금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나 할 사람도 아니고 이란 이라크의 핵과학자가 쟤들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나라에 가서 암살하고 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공인된 거예요. 그래놓고 죽어도 안 했다고 그래요. 머리발 내밀어. 이스라엘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가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지금 밀려나갈 땅이 없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면 어디 가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강한 자신력. 김일성의 발언을 소개시킵니다. 92년에 한중 수교를 했어. 그리고 한러 수고도 했어. 그때 김일성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때놈들도 우리를 배반했고 로스케도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 어찌해야 되느냐? 핵무장 서두르라. 결국은 남조선은 미지한테 줄 잘 서서 잘 살고 우리는 로스케한테 줄 잘못 서가지고 이 지경이 된다. 로스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 때놈들은 우리를 배반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살 거냐? 핵무장 서두르고 동시에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선전선동으로 나가라. 시간을 벌여라. 방법이 없다. 그게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그래서 기본합의서 풀네임이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71년 동서독 기본관계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 국방대학원 교수 때 그때 강영훈 총리의 어드바이저를 했습니다. 그거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때 김일성이는 끝까지 연영국 총리한테 비문을 보내가지고 비선전화로 야 교류와 협력 남조선이 우리 개혁 개방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야 받으라 막판에 그냥 받으라. 우리 시간이 없다 받으라. 김일성이 그리고 한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 발목만 잡으면 절로 무너져. 미제만 잡으면 돼. 왜 지금 트럼프 협상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종합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비관적인 얘기도 하면서 희망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어디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 우리한테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더라도 꼭 빠져나갈 구멍은 열어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회고록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챕터를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많은 궁지에 몰려서 빼도 먹도 못하기 어려울 때 꼭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회고록을 작년에 한 2,000권 찍었는데 거의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 당시 기독교에서 그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회고록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목은 선비는 시대가 부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전제를 깐 겁니다. 그러면 핵카드 들고 딜만으로 우리를 자주우지할 수 있느냐? 트럼프가 아무리 자충우돌 해도 미국을 니들이 맞상대해서 설득해서 복종시키나 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한국 사회가 좌우간에 분열이 돼도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묻게. 저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뭘 믿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흔들리려고 그러냐? 까불지 마라. 시간은 너희들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우리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여러 원로 목사님들처럼 6.25를 겪은 분들이 생사에 살아계시다. 너희가 아무리 갇힌 사회라 하도 우리가 알 건 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첩보와 공작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전선에서도 국제공조가 존재한다는 걸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담당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시간이 있다고 까불지만 We are not alone. 우리 혼자 아니다. 지금 한미 간의 갈등이 따뜻하다. 이 갈등이 한미 동맹으로 깨지게끔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다. 깨질 수가 없어요. 즉 아무리 한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해도 한미 연합작전 체제가 아무개 대통령 측근의 표현대로 대통령이 원하면 해체하고 대통령이 원하면 주한미군 나갑니까?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우리 시대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뜻인데, 우리의 한미동맹은 특정 정권이 마음먹은다고 해서 깨질 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이 아무 때나 이 정부의 실세들이 요구해서 나가고 감축하라면 감축합니까? 상당한 대가와 시행착오가 따르게 돼 있고 maybe 5년 정도로도 모자라게끔 많은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만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1977년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뺀다고 그랬을 때 싱글러브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주한미군 참모장이 카터 전 미스터 땅콩이 진짜 이거 주한미군을 모른다 이게. 대놓고 항명해가지고 전역했지만은 결국 그 말이 알아서 맞아서 카터가 지고 한미연합사가 그때 창설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 김대중 정부 때 국방장관 김동신, 우리 37 대북 감청부대의 부대장이 한철용 육군소장, 둘 다 육사입니다. 김동신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인가 무슨 업무보고 때 국방위 보고 때 뭐라고 연평해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한철용 소장이 들고 나와가지고 블랙박스 들고 와서 내가 분명히 장관한테 보고했다. 당신한테 북한이 지금 우리 공격할 거라고 보고했는데 당신이 무시했지 않았나? 기억 안 나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 김무사 육군 대령이 대놓고 송영구 장관 들이받는 거 봤죠? 여러분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한다 그 뜻이 아니고 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주한미군은 단순히 외국 군대가 아니고 한미연합작전의 기본이고 한미연합작전 체제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실증거물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미연합사가 빠지고 전자권이 우리한테 전환되면 우리가 자주국방하고 북한을 억제시키고 핵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전자권을 가져오려면 넘버 1, 거기에 맞는 군사력이 건설돼야 되고 넘버 2, 거기에 맞는 실전 배치 훈련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넘버 3, 국방비를 2배, 3배로 올려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군대는 반으로 줄이고 병력은 18개월로 줄여놓고 훈련을 안 하고 이 사례를 들자면 도무지 지금 저희가 여기 가서 설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상황은 거꾸로 갑니다. 주한미군 고위 간부 출신들이 한국에 오면 얘기합니다. 다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게 있다. 왜? 북한 핵을 풀고 싶거든.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해라 이게. 그게 뭔가 연합훈련을 계속해라. 그래야 저놈이 절대로 미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텐데 거꾸로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핵협상하겠다는 건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넘버 2, 전자권을 받고 싶거든. 니들이 그러면 정보 자산을 비롯해서 연합 정보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군의 전력과 전략을 정비 강화해야 되는데 뭐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그리고 국방비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려고 그러냐? 그 화력 가지고 그 전력 가지고 기가 차서 말하는 왜 그러는 거냐 이게. 왜 한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이 정권만 바뀌면은 정치화되느냐? 이걸 이해를 못한다. 미국은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국방부가 펜타곤이 반대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메티스를 자른다고 그러다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민주사회고 이게 자주국방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당장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우리 정부가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핵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래요? 그런 몰상식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미국이 일조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안보 아닌 공동안보 차원에서 본다면은 독일 장군들이 독일의 간부들이 만났더니 우리는 주동 미군이 통일되고 나서도 지금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통일도 안 되고 내물에 붙을 것 같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2만 5천 명 가지고 나가라고 그런다 이게. 우리는 주동 미군을 이용해서 통일을 앞당겼다. 그리고도 우리는 나토에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최전방의 주력으로 남아있다. 너희들 뭘 믿고 지금 툭하면 반미, 주한미군 나가라. 심지어 여기 미 대사관을 좌파애들이 포위하는 시위를 벌여도 경찰이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있어. 이놈의 경찰은 뭐하는 경찰이야 지금. 대한민국 경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아니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것은 이건 대사관은 최복권 시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이다. 이것을 지금 구경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뜻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제정치를 모르는 자가 국내정치를 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시대의 국내정치는 국제정치하고 동전의 앞뒤입니다. 정가 오방의 구분이 안 돼. 그리고 과거의 동맹이 오늘의 무역에 있어서는 전쟁입니다. 미 열린 마음으로 큰 흐름을 봐야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긴 얘기를. 자, 그냥 5분만 기다리십시오. 희망 섞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급변 가능성 없느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급변이라는 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를 미국서 많이 쓰고 우리한테 썼는데 그것은 북한 체제가 내일모레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행동 양태와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홀로 설 수가 없다. 어떤 행태 간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거고 남조선에서 쌀과 빌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사가족 왔다 갔다 하고 대먹지도 하려면 고물 핵미사일 좀 내놔. 쇼라도 좋으니까 몇 개 내놔. 그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가 쇼라도 좋으니까 그 행편없는 노후된 것보다 좀 몇 개 내놔. 그래야 트럼프도 체면 쓰고 우리 장기간에 걸쳐 풀 테니까 너 목 안 돌릴 테니까 내놔. 그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북한이 금년에 최고로 춥고 긴 겨울을 견딜 수 있느냐?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내부의 우발 및 토발 사태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조선인민군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강정군 관계를 지켜보고 저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황장엽을 모셔오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모셔온 겁니다. 97년도 4월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최근에 태용호까지 북한 외부의 활동을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보위원회 어떻게 변질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큰 흐름은 저희들이 감지합니다. 너희들 뜻대로 절대 안 될 것이다. 올 겨울 추수 나달거디 지나고 나서 너희들 과연 이 춥고 긴 겨울을 얼마나 버티나 보자. 지금 남조선에서 쌀이 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는가. 밀가루, 옥수수, 오케이? 의약품, 뭐 결핵 환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없습니다. 북한 후방. 지금 지들끼리 하는 얘기는 제가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장마당을 더 열지 않느라 제가 잘못하면 날 잡아먹으라 하고 그냥 대형 이 사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방에 전방에 바짝 마른 병사들 맞으면 눈만 바짝바짝 하면서 지금 휴전선을 지키고 있어요. 써먹지도 못할 핵미사일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냐 보자. 그래 40기지 60기지인데 오케이. 핵은 공간 핵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하면 진짜 죽습니다. 공간 핵방은 들어줘야만 됩니다. 주한미군 나가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금. 연합사 훈련 누가 중지시켰나. 이것 자체, 이들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핵우산을 보호받고 있는 안전장치인데 아까 독일 사람들 그 얘기예요 지금. 독일이 왜 핵무장할 능력이 없나요? 안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면 안 돼.
싸게 맥히는 한미연합작전체들이 붙들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고 나가고 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억제임을 과연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저는 북한에게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으십니다. 정신력은 살아있어요. 임혜수 목사님 말하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력은 내일 모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온 이 나라예요. 우리의 애국, 호국, 구국 세력을 적폐라고 그랬어? 우리가 적폐하면 당신은 누구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치가 그 무기념을 지켜왔나? 겸손하게 모르면 묻고 알면 확인하라. 더욱이 상대는 우리에 대해서 많은 양의 정보와 첩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다. 희망사항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운동권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looking back, 시베리아 속담대로 앞길 가는 자는 눈길을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가라. Looking back is looking forward. 뒤돌아보면서 앞을 가지.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왜 물어? 내가 김일성 시대의 레슨도 모르면서 김정일을 논하고 김정일의 유언도 모르면서 비핵화가 선대 유언이라는 표현을 천연덕스럽게 국민들에게 얘기해.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선대 유언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무장이야 이 사람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대 유언이 비핵화하면 진직풀렸어야지 6.15 공동선언 때. 한마디도 없어. 핵 문제에 대해서. 14선에도 한마디도 없어. 그냥 몽환 두리뭉실한 표현이. 이게 선대 유언이야? 최종 결론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생존 지수로 봤을 때, 국력 지수가 아니고 생존 지수로 봤을 때 북한이 홀로 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너희들이 편에 있다고 믿는 것은 남조선 다루는데 하는 얘기고, 남조선 다루는 거 원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달라면 주고, 그러니까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지. 까불지 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때가 되면 친다. 반드시 친다. 너희들 지금 얼마나 생존 지수로 봤을 때 국제사회의 생존 지수는 국제 공존체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둘이 맞상대하는 게 민족 공조가 아니고.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드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중국 간부들에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수성 총리하고 몇 사람이 한중 지도자 회의 한다고 베이징에 갔을 때 인민대회당에서 북한 중국 외교의 최고의 실세 양재치하고 만난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탕자 시엔 전 외교부장 몇 사람들하고 조대에서 저녁 한잔 하면서 우리 한미동맹 얘기하길래 제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잘못되면 실현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한미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걸 잃는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한미 동맹과 한미 공조가 깨지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한중 관계 잘못되면 아벤다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디고 허리띠 못 졸라매겠다. 왜? 우리가 너희들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한미 동맹을 빼버리면,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잃는다. 제발 이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론과 실제 공이 그렇고 크게 핵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넘버 3 마지막 결론. 지금은 상황이 우리 내부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왔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일성 때부터 쭉 일관, 이건 우리 정보 차원에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고 해요. 제가 특히 1차 핵실험했으니까 2차 핵실험하죠. 2차 했으면 3차 하고, 이미 2차 때 저는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간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6차까지 왔고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왜? 파키스탄, 인도도 그 이상 안 했어. 핵 무장해버렸어. 실전 배치하고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확인하려면 오픈도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려면 주한미국이 나가야 돼. 이 바게닝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는 핵 인질이네. 그거 보세요. 핵이 밥을 먹여줍니까? 쌀을 줍니까? 기름을 줍니까? 이런 생존 지수로 봤을 때 북한의 홀로서긴 한게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우리가 동참하고 이끌어내고 앞장서지 않으면 지금 위험한 시기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자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좋게 표현해서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야. 당신들 개인 나라가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동료들이 목을 맞추고 지켜온 나라예요.
어떻게 함부로 갑자기 출세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말하나? 너희들 누구냐 지금?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은 언론 시니어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여요. 부글부글. 자,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이제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어디 서 있냐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너는 누구 나는 누구야. 동질성의 위기에 빠져 있어. 남북 관계는 잘 되는데 남남 관계가 안 돼. 남에 있는 보수는 왼수로 취급하고 저쪽에 있는 진짜 공산당은 동반자로 취급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첫째는 동질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두 번째,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의 위기입니다. 지금 법질서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어요. 그냥 주먹이 난무를 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내부에 잘못하면 극단적인 시위가 테러로 발전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내부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는 깔고 건국이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야 지금. 그리고 헌법 정신, 법질서 자체가 유진인데 뭐 아무개 뭐 노동조합이 나와서 휘젓고 다니면 주먹을 쓰건 때려부시건 말리지도 못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런 대단히 위험한 코너에 몰려있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자는 함부로 앞으로 평화 통일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게 저희 결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현 준다고 말씀하신 걸 그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의 위기에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터널은 그 고초를 어둠을 지나면 그때 빛이 보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벌써 500년 전에 했던 표현을 지금도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 우리 정보용어도 훈련시킬 때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믿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정보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뭐가 제가 something wrong, 저 친구 참 이상하고 제가 지금 이상한 가정 같은데 믿고 확인하고 추적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라.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믿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라는 표현이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동굴에 막다른 데 있지 않고 터널이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지만 지금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독려하시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JP 김종필 총리가 마지막에 제자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